찬란한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이야기로 공부라는 것에 대한 진실된 정의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부는 말이에요, 학생들의 직업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직업 잡는 게 힘들어지고, 직업 잡는 게 힘들어지면 돈 버는 게 어려워서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나중에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공부 못하면은 바보 되거나 거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공부의 정의 아니었나요? 오늘 진실된 공부의 정의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부는 다 우리 정도 나이 정도 되면 트라우마가 하나씩 있어요.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 창피를 당했던 기억. 네. 정말로 수학 정석 한번 찢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문 종합도 한번 찢어본 적 있었는데. 저는 단어집을 베고 자면은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고 해서 영어 사전을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밤만 결렸지만. 네, 저희 아버지는 단어를 외우시면 먹었다고 그래서 예. 저도 먹어봤는데 속만 아프더라고요. 저도 씹어봤습니다. 네, 그 사전 그때는 콘 사이즈라고 그래서 좀 얇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진실된 정의, 오늘은 이렇게 내려보죠. 6세 아동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덜 지적이었고 덜 이성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탕 아니면 초콜릿이었겠죠. 네. 그것은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과 사탕이 있어도 우리는 사탕을 집었을 거예요. 그럼요. 당신은 지금, 즉 우리는 지금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가치 있는 것보다 사탕, 최소한 사탕이나 초콜릿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생각의 껍질을 깨고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진보이며 지식의 성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공부는 곧 지식의 획득 과정이고 이성화되는 인간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이라고 일단 규정 지어 봅시다. 네.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지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보되어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요.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 이런 팟캐스트를, 이런 유튜브를 서비스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없었죠. 네. 그렇게 인류는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인류가 성장을 멈추는 종말의 시기는요, 결국 인간 스스로 지식의 유희를 포기할 때죠. 그렇겠네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재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지식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지, 만약에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으면 누가 돈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거북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갔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적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세상에는 분명 갈등과 원망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역사 진보는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적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지적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청춘의 불꽃은 꺼진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네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공부란 보이지 않는 공포나 불안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출세법에서 공부는 항상 빼놓지 않고 메인에 작용하는 것들이죠. 자, 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거 하고 운동하고 네. 밝은 긍정적인 마음, 네. 이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출세라고 말을 하면 제일 먼저 화두로 들은 것이 공부예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요, 놀랍게도 출세라는 우상의 강박 증상에 의해서 공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어요. 대학을 가야 출세한다. 네. 혹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내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그리고 내 순수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은 신랄하고 비참하게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좋아서 하는 중고등학생 별로 없어요. 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공포나 불안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려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어야 됩니다. 네. 반이성, 폭력, 사회적 분노 등의 정리되지 않은 집단 감정들은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의존적인 수많은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가 강박증을 주죠. 공부를 못하면 거지 된다. 공부를 못하면 큰일 난다. 네. 공부를 못하면 출세할 수가 없다. 결혼도 힘들죠. 결혼도 힘든다. 결혼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죠. 원래 배움이라는 것은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어에서. 배우는 데는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아직 미치지 못한 것. 크레이지가 아니라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하고 네.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이 말은 뭐냐면 배운다는 것은 갈망하듯 하는 거죠.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순진한 어린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공부해야 되고요. 철부지 총각이 마음에 드는 이성과 첫 만남을 즐기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날은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날이며 늙었다고 불리게 되는 첫날은 바로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첫날이 될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은 청춘의 심장이며 살아갈 날에 대한 열정 가득한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사라지면 그곳에 여지없이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공부하니라고 했을 때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사람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뭐죠? 우상이 들어온 거죠. 우상을 내 머릿속에서 두고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강박증에 지나지 않죠. 그럼요. 우선 이 말부터 우리가 꺾어냅시다. 지적 호기심을 꺾이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대학 아니면 안 돼. 직장 아니면 안 돼. 돈 벌지 않으면 안 돼. 좋은데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썩어 빠진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강박증일 뿐입니다. 네. 사실 이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우상화의 논리가 얼마나 이 인류의 지난 2000년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역사의 퇴보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네. 나치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틀러가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극단주의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죠. 아리아인의 우월성. 그래서 결국은 집단화된 폭력적인 힘 이런 것들은 결국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개성 넘치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의미 있는 그리고 명확하고 명석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판 가득한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매일 갈고 닦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너는 무슨 단점이 있고 무슨 장점이 있어. 난 너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으며 너의 장점을 칭찬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의 이성의 힘을 길러낼 거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강박 증상을 공부를 통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회 의존형 공부, 무서운 속도로 출세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광기 어린 사회 집단은 출세 강박증을 끊임없이 탄생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기타 이런 출세 강박증 속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상화된 이상한 괴물만 있을 뿐 당신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 출세 이데올로기에 거대 힘을 뽑고 있는 그 우상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출세 강박증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영원한 평생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저열한 인간은 우상이 있을 때 움직이는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왜 공부하니라고 물었을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변합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쁘다면 깨닫게 해주지 못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지적 호기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그렇게 열망했던 지식에 대한 열망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고뇌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니체 독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불편한 특성이다. 그것은 계속 눈을 부릅뜨고 보기 위해서 결국 원했던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즐거운 학문이라는 니체의 책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출세 광기로 공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탐구의 정신이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을 저는 건강한 인간이 지녀야 될 멋진 생명력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란 결국 사회화되지 않는 단단함과 지성인의 관찰 정신을 증가시키는 행위여야 됩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유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슴 뛰는 지성적인 자유이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3분간만 더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지적인 행동에 대해서 3분간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 3분은 바로 호기심 있는 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재무지기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스스로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진행자 서정수, 저는 작가 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